17장에 새로운 삶. 스티브 프라이스가 소총을 쏘고 있던 중간 총알 8편이 그의 방탄 조끼 8, 9명 사이로 들어가서 배를 꿰뚫었다. 마침내 도처가 느려지는 24세 해병인 그를 수술하기 위해 비행기에 태워서 베트남 정글에서 필리핀의 미군 병원으로 옮겼다. 수술하는 동안에 그는 몸에서 분리된 후에 빛과 따뜻함, 평화로 가득한 몹시 행복한 체험을 했다. 긴장하고 문신투성이의 자칭 학교 불량배였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갑자기 내가 천정 근처로 올라가서 내 몸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얗고 눈부신 빛이 나를 에워싸고 감싸 안고 보듬어 주었어요. 나는 엄청난 따뜻함과 평화를 느꼈고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평화롭고 즐거운 기분에 휩싸였어요. 나는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떤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빛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깨어하는 것 같이, 또 그보다도 100만 배는 더 강한 느낌이지만 동산을 가로질러 흐르는 겨울 건너편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물을 향해 갔지만 그걸로 끝났어요. 그는 회복된 후에 전쟁터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부대를 이끌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두 했죠. 그러나 임사체험 후에는 총을 쏠 수가 없었어요. 해병 말고는 되고 싶은 게 없었는데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임사체험은 내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어요. 아무리 했어도 소총을 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해병대를 떠났고 지금은 실험실 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나는 주 방위군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돕는 일이니까요. 지금은 힐기 넘치고 남자다움을 자랑하는 해병이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온화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섬세해져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사람들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놀리곤 했죠. 스티브처럼 많은 체험자가 임사 체험을 한 후에 이전의 생활 방식이 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것 때문에 스티브처럼 직업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 내가 연구한 체험자 중에서 3분의 1은 임사 체험 후에 직업을 바꾸었고 4분의 3은 생활 방식이나 행동이 뚜렷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이런 변화는 임사 체험 전에 법 집행이나 군대처럼 폭력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가졌던 체험자들에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 스스로의 가다치를 죽을 뻔했던 36세 경찰관 조 제시 제라 씨는 임사 체험 후에 스티브와 비슷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나는 콧대가 세고 헛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임사 체험으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병을 났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열 사태를 자주 보는 경찰관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너무 폭력적이어서 이제는 텔레비전도 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총을 쏠 수가 없어서 순치라도 나와 동료가 위험을 당한 후에는 경찰을 그만두고 교사가 되기 위해 재교육을 받았어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만족스럽지만 학생의 사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해서 질책을 받을 때가 많아요. 1970년대에 마피아를 위해서 돈을 모든 먹기 또한 임사체험 후에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고 달라졌다. 사람들과 싸우며 돈을 벌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물질 세계에 몸담았던 그의 임사체험 전 마지막 직장은 마피아가 운영하는 리조트의 총지배인이었다. 그 호텔에서 공연한 연예인들에게 성접대와 다른 불법적인 접대를 제공하는 게 주요 역할 중의 하나였다. 이런 위치에서 그는 고급 매춘부들을 많이 관리했고 그들을 거치게 대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임사체험을 하면서 더 없는 행복을 느끼고 빛을 보고 신성한 존재, 그리고 여러 전에 죽은 정말 살아간된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임사체험에서 돌아온 후에 그는 스티브나 조와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 그는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경쟁과 물질은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그런 태도 변화는 마키의 마피아 친구들과 맞지 않았고 그들은 마키가 가족 같았던 마피아를 순수히 떠나게 해주었다. 그가 직업을 바꾸고 비행 청소년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하자 이제는 여자친구가 불평했다. 여자친구는 그가 퇴원한 후에 함께 점심을 먹고 있던 어느 날
울음을 터뜨리면서 당신은 예전의 그 사내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미키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여자친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라고 했다. 돈과 보석, 자동차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깨졌다. 미키는 임사체험 전과 후에 그의 태도의 행동을 선명하게 비교하면서 말했다.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확고한 내 생각이었어요. 스스로 돕지 않으면 지옥에 가려는 시기였죠. 사람들을 상당히 냉소적인 태도로 대했어요. 임사체험 전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돕는 직업을 가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후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열심히 듣죠.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군요. 내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정말 잘 이해하세요. 하지만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잘 들어 친구 시간 없으니 결론만 이야기해.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해. 그러니 가서 당신이 알아서 해. 바깥 세상은 전쟁터니까 항상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 이전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지 살아남아야 해 라고 생각했어요. 이전에도 보수도 챙겨야 했어요. 도박이든 뭐든지 일에 빠져들면 해내고야 말았죠. 하지만 이제 나는 그걸 원치 않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간단해요. 나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나는 울면서도 살 수 있어요. 직업을 바꾸게 되는 이런 태도 변화는 경쟁주의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에게서도 나타난다. 에밀리는 49세에 멕시코만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할 뻔했다. 임사체험을 했다. 나는 17년 동안에 매우 성공적인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은 후에 이제는 사업을 내 아들들 중에서 한 명에게 넘기고 루터교회 비영리 조직에 들어서 노인들이 살 집을 찾아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절대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저 최고의 여행처럼 느껴지니까요. 임사체험으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커졌고 분노와 증오는 헛되고 잘못된 감정이라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살아있다는 기쁨으로 가득하니 혈기 넘치기로 유명했던 내 태도에서 많은 부분이 사라졌어요. 거리를 성사시키던 킬러 본능도 없어졌어요. 큰 돈을 버는 것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가슴에서 솟아나요. 나는 어때보다도 자식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이전에는 그를 위해서 가정모험에 나가곤 했지만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더 이상 돈 때문에 돌보기지 않아요. 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들을 많이 아끼는지 말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찬가지로 고돈 일르는 기업가이자 무자비하고 성공적인 금융인이었지만 45세의 우울성 신부전으로 심하게 아팠다. 그는 임사체험 후에 사업을 모두 접고 돈 세계에서 멀리 떠났다. 그는 자격증을 갖춘 심리상담사가 되었고 자신의 새로운 깨달음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삶을 바꾸도록 돕고 있다. 내가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그 모든 기술과 재능에는 돈 버는 것보다도 더 큰 목적이 있으며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즉각 전해졌어요. 완전히 내 삶이 변화하는 순간이었죠. 이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가슴은 벅찼고 이것을 불타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몸에서 분리되는 체험을 거치면서 경험한 사랑의 느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는 거기에 있었고 그거는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계나 사업이나 어떤 것이든지 과거의 삶에서 얻은 무언가를 지키려고 애쓰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금융 전문가로 일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내 도움으로 더 이상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거라는 사실에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이봐요,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내가 말했던 방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못했고 당신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당신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라고 했어요. 완전히 침묵이 흐르죠. 그 다음에 조금 떠듬거리다가 그들은 무슨 말이든지 하고 그걸로 끝이죠. 아주 흥미롭게도 세속적인 물건들이 더 이상 집착을 느끼지 않는다는 체험자들의 주장은 그들이 그걸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많은 체험자가 더 이상 재산을 쌓으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물질적인 즐거움을 더 충분히 자유롭게 즐긴다. 고속도로 관리공단 관리자로서 자신의 트럭에 부딪혀서 가슴이 으스러졌던 톰 소연은 언젠가 자신의 캐딜락 엘라도를 5시간 내 운전해
우리 집에 열린 모임에 오면서 활짝 웃고 있었다. 사실 중고차였지만 그런 사치스러운 자동차는 이제 물질적인 소유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엘도라도의 아주 편안한 좌석과 핸들링을 즐겼다. 그가 운전했던 어떤 차보다도 훨씬 더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는 물건을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달콤한 맛과 매끄러운 성취감처럼 모든 삶에서 얻어야 할 즐거움 때문에 중고 캐딜락을 샀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년 후에 더 이상 할부금을 낼 수 없어서 그 차를 뺏겼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캐딜락을 소유하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았다. 잠시 그 차를 운전하는 황홀감이 중요했다. 어떤 사람들은 임사 체험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파괴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느낀다. 처방약과 마약에 중독되어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적어도 9번은 약물치료센터에 갔고 마약 복용 혐의로 12번 넘게 기소되었고 술 문제로 몇 번 기소되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멀쩡해지려고 노력할 때마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삶은 거의 포기 수준이었죠. 거의 빈털터리 노숙자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마약을 훔치던 형편없는 마약 중독자였던 남자가 어떻게 노인 생활 건강체를 차리고 종종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었을까요? 임사체험의 변화시키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아직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와 아내는 아직도 그 효과에 놀라고 있습니다. 나는 2003년에 10월에 다시 체포되었어요. 약물 남용 담당 의사들과 변호사들은 내가 15년 동안에 매일 약을 남용하다가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죽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감옥에서 죽을 준비까지 했어요. 내가 문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돌아갔던 게 할 수 있었지만 갈 곳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때 나와 함께 있는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내이나 천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인물이나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주변에 언뜻 빛밖에 없었지만 빛 때문에 눈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었어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무엇에 중독되는지 보고 증명할 수 없었어요. 아니면 그가 싸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최악의 내가 드러났고 나는 화가 간증 나서요. 그런 모습이 된 게 부끄러웠어요. 내 인생 처음으로 격렬한 분노를 느꼈고 내 인생 처음으로 중독을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임사팀에서 나는 중독과 싸워서 이겼고 지금은 벗어났어요. 16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약을 먹거나 마시고 싶지 않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임사체험에는 더 많은 요소가 있었지만 그게 가장 영향력이 강해서요. 지금은 이웃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대신에 이웃에게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임사체험자들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 감정과 생각, 좋은 면과 나쁜 면, 유쾌한 점과 불쾌한 점, 이타적인 면과 이기적인 면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톰 소여가 완벽한 사례다. 그의 아내 일레이는 임사체험이 뒤섞인 축복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검은 눈을 반짝이며 톰이 임사체험하기 전에 어땠는지 설명했다. 그는 폭력적이었어요. 신발과 물건들을 던지면서 자신이 가장이니 뭐든지 자기 말대로 하라고 소리쳤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웃으면서 덧붙였어요. 그런데 임사체험 후에는 인정 많고 온화하고 배려심이 많아졌어요. 임사체험이 사람들을 성녀로 만들지는 않으며 임사체험 후에 인생에서 아름다운 무지개와 나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임사체험이 때때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뭘까요?